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공칭 축강도 Pn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편심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했죠. 편심은 여기 기둥이 있을 때 압축력이 이 중심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좀 비껴나간 거리에 작용할 때를 의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심을 가지는 기둥의 문제점이 뭐냐면 모멘트가 추가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구했던 P0가 공칭 축강도로 적합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구한 있죠. P0식보다 훨씬 더 낮을 거라는 거예요. 기둥이 버티는 힘이.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로 그 공칭 축강도, 그러니까 편심이 작용했을 때 기둥의 능력이 떨어질 텐데 그 떨어진 능력까지 감안한 공칭 축강도를 구할 겁니다. 그 공칭 축강도는 이제 기호로는 Pn이라고 적어요. P5는 제가 편심이 없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Pn은 편심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칭 축강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칭 축강도 Pn을 어떻게 구할 거냐? 구하는 원리 자체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P5를 구할 때 요거를 설명을 드렸죠. 변형률에서 스타트를 해라. 그 다음 응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공칭 축강도 Pn을 구해라. 이 순서대로 구해라 라는 거 하나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는 공칭 축강도 Pn은 콘크리트 따로 일단 구하고 철근 따로 구해서 더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Pn이나 P5나 이 원리 자체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 이 변형률 선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스타트하는 변형률의 모습이 달라져요. P5를 할 때는 변형률이 요 단면이 그대로 0.003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이 똑같죠. 내려가는 변형률이. 근데 이번에는 변형률 선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똑같이 내려가지 않고 새롭게 변형률 선도를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편심을 받을 때 변형률 선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먼저 돼야 돼요. 자, 그럼 변형률 선도가 어떤 모양을 띨까? 변형률 선도의 그 개형을 얼추 먼저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직선형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변형률 선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철근 콘크리트 휨 설계 있죠. 휨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자세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래서 변형률 선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휨 설계 내용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은 잠깐만 요약을 할게요. 지금은 변형률 선도를 이 정도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단면이 있는데 이 단면이 변형을 할 겁니다. 그럼 변형을 했다는 건 변형률 값이 생겼다는 거고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의 길이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할게요. 여기가 3이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변형률 입실론 값이 3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변형률이 1이었다면 쭉쭉쭉 가가지고 요 부분의 변형률이 입실론이 1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층별로, 높이별로 변형률 값이 다를 텐데 그때마다 점을 딱딱딱 찍어가지고 연결을 한 게 변형률 선도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휨 설계 때 찍어놓은 변형률 선도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점을 찍어서 변형률 선도를 완성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직선이 돼야 되냐? 이런 곡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이렇게 직선으로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편심이 있을 때의 변형률 선도잖아요. 근데 제가 앞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편심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변형률 값을 구한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 얘랑 등가인 상황,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만들 건데 얘의 조건은 시그마 F와 시그마 모멘트가 똑같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모든 힘을 이 중앙으로 몹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P가 이렇게 올 거고 요렇게 모멘트가 오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변형률을 그리는 겁니다. 얘는 너무 어려워요, 변형률을 그리기.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으로 그릴 건데 변형률은 이렇게 중앙에 P와 M이 작용할 때를 이렇게 딱 나눠서 P가 만드는 변형률 입실론 값 더하기 이 모멘트가 만드는 입실론 값을 더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이제 압축력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단면을 요 위에서 본 거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될 텐데 지금 상황은 여기 있는 점이 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맨 위고 여기 있는 상황이 여기 맨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90도를 돌렸다고 해야 되나? 그 상황을 좀 그려온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변형률을 더하라는 건 이런 얘기였어요. 압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요 끝점의 변형률이 1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 모멘트에 의해서 요 끝점의 변형률이 뭐 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점과 요 점, 즉 이제 단면에서 보면은 여기죠. 여기 변형률은 1과 2를 더한 3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점에 이렇게 3만큼 간 점을 찍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변형률 선도를 그릴 수가 있고, 다시 강조를 하지만 왜 등가인 요런 상황 PM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했냐면 얘와 얘의 변형률 선도를 그리기가 매우 쉬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변형률 선도를 그리기가 너무 쉽고, 그러면 최종적인 변형률 선도는 얘네 둘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등가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쉬우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그리냐? 얘 변형률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압축력이 중심에 작용을 하면은 모든 점에 있는 변형률은 똑같이 내려갈 겁니다. 모든 단면 부분이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가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얘는 그냥 뭐 이 상태에서 뭐 회전 정도를 하겠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는 이 방향으로 눌리고 여기는 이 방향으로 눌리겠죠. 압축력이 중심에 작용할 때는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내려간다. 모멘트만 작용할 때는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상황을 더하면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그 둘을 더해서 여기에 3을 찍으면 된다. 여긴 항상 1이고 뭐 여기도 1이다? 그러면 더해서 2니까 여기쯤은 한 2를 찍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모든 점이 똑같이 내려왔으니까 변형률 값이 아마 상수일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아마 1차 함수일 거예요. 직선 형태로 내려가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변형률을 더하라는 거는 상수함수에다가 1차 함수를 더하라는 거잖아요. 1차 함수에 상수함수를 더하면 그래도 1차 함수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변형률 선도도 1차 함수가 나와줘야 돼요. 다시 요약을 하면은 변형률 선도, 그러니까 편심이 있을 때 변형률 선도는 압축력과 모멘트일 때의 변형률을 더한 건데, 압축력일 때는 상수, 모멘트일 때는 1차 함수라면 이 둘을 더해도 1차 함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변형률 선도는 1차 함수가 돼야 되고, 제가 원래 해결하고 싶었던 질문이 뭐였냐? 변형률 선도가 왜 직선이어야 하나요? 라는 거는 얘가 어차피 1차 함수여야 되니까 직선 형태로 그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강도를 구하려면은 변형률 선도를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변형률 선도는 일단 직선으로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약간의 표기를 해주면은 요 끝부분은 여기죠. 여기를 이제 칭하는 명칭, 일단 변형률 선도니까 입실론 값을 써주고, 여기가 바로 압축 연단이기 때문에 입실론 CU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윗부분이 압축이고 여기가 아래가 인장이라고는 이제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점을 요 위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지금 압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PN을 구할 때는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철근의 압축력을 더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콘크리트 압축력을 구하려면은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필요해서 여기 압축 연단 변형률을 쓴 겁니다. 여기가 일단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철근의 축력을 구하기 위해서 철근의 변형률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일단 기호로 좀 표기를 해보면은 철근이 일단 지금 층이 두 개죠. 뭐 인장 부분에 있는 철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변형률 선도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약간 안 맞긴 한데 여기가 이제 요 위치에 해당을 해야 돼요. 여기는 보통 기호로 입실론 S1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압축부에 있는 철근은 이렇게 이쪽 부분쯤에 있겠죠? 얘는 입실론 S2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의 변형률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따가 얘기를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호로 이렇게 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콘크리트의 변형률을 대표하는 거는 얘고 철근의 변형률을 대표하는 거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값을 이용해서 변형률을 구하고 응력을 구하고 축력을 구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것도 제가 휨 설계할 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왜 변형률 선도를 이 아래 끝까지 안 그리고 이 철근에서 끝나요? 라는 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아랫부분은 인장부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죠. 근데 이 인장부에 해당하는 콘크리트는 거의 버티는 능력이 없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힘을 거의 못 버티고 금방금방 얘가 부서져요, 그 인장부 콘크리트가. 그래서 우리가 변형률 선도를 그리는 목적은 버티는 강도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 여기가 버티는 능력이 없다면 그냥 고려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철근까지만 이렇게 변형률 선도를 체크해주면 되고, 요 압축부 콘크리트에서 인장부 콘크리트는 보통 기호로 H라고 씁니다, 높이. 근데 변형률 선도에서 우리가 쓰는 요 압축부 끝에서부터 철근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호로 D라고 써줍니다. 이것도 좀 알고 있읍시다. D는 이제 유효 깊이라고 우리가 불러줘요. 여기까지 변형률 선도 내용을 마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력이랑 충력을 구할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를 하나 넘겨가지고 이 변형률 선도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충력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번 강의죠. 이번 강의에서 되게 추상적인 좀 내용을 해가지고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다음 강의에 제가 했던 내용들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숫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참고 계속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변형률 선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앞에 있던 변형률 선도를 다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요 끝부분은 제가 입실론 CU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랫부분을 입실론 S1이라고 보통 했었고, 한 요쯤 이제 입실론 S2, 이제 두 번째 철근이죠. 압축 철근에 해당하는 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통 이 상황에서 입실론 CU와 입실론 S1은 보통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양 끝값이 지금 주어진다라는 말이죠. 입실론 CU와 입실론 S1이 딱 주어진 변형률 선도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이 입실론 S1은 일단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보통은 주어진 조건 입실론 CU와 입실론 S1만을 이용해서 이런 변형률 선도를 그리면 되고, 이건 굉장히 쉽고요. 참고로 입실론 CU가 뭐냐? 얘는 0.00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입실론 CU는 압축 연단의 변형률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압축 연단 변형률은 무슨 값이든 가질 수가 있긴 하나,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충력은 공칭 축강도 PN이고 얘는 버티는 강도라고 했죠. 버티는 강도를 구하기 위한 입실론 CU는 항상 0.003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될 때의 강도를 구하는 거니까 파괴될 때의 변형률 선도를 구해야 되고, 그 변형률 선도는 0.003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입실론 S1도 어떻게든 주어질 거고, 이걸 가지고 이 변형률 선도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응력은 어떻게 구할 거냐? 얘도 철근의 응력과 콘크리트의 응력이 따로 있죠. 근데 이 둘을 구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철근을 먼저 할까요? 철근의 응력은요, 그냥 단순히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이용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입실론 S1이 뭐 0.00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철근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철근 응력 변형률 선도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X축이 입실론, Y축이 시그마니까 입실론이 0.002인 값을 찾아요. 그래서 뭐 한 요쯤 있다고 하면은 0.002다. 그래서 여기 위로 가가지고 여기는 응력값 여기쯤 있겠죠. 얘가 뭐 20메가파스칼이다 라고 하면은 요 지점의 응력에다가 뭐 20메가파스칼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변형률의 응력값을 딱 해가지고 체크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찍은 응력을 시그마 S1이라고 할게요. 얘도 똑같죠. 입실론 S2를 이용해서 뭐 얘가 만약에 0.001이다. 뭐 그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뭐 0.001 여기 찾아가지고 여기 해당하는 거 뭐 10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거를 찍어주면 됐는데 근데 얘는 이제 여기는 인장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압축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인장 부분은 방향을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압축부에 해당하는 철근 변형률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시그마 S2라고 해주시면 돼요. 일단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변형률 선도를 그릴 때 입실론 CU와 입실론 S1은 그냥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입실론 S1은 이렇게 이제 응력 변형률 선도로 찍으면 됩니다. 근데 입실론 S2 값을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이 시그마 S2를 찍을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시그마 S2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변형률 선도 안에서 입실론 S2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S1과 CU는 주어지는 값, 근데 이 S2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S2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닮음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일단 여기 알고 있죠. 입실론 CU 주어졌다 그랬으니까. 그다음 이 길이 알고 있죠. 입실론 S1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길이가 있는데 요 길을 일단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효 깊이 D고 이 길이는 보통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알고 있는 길이가 있는데 요 끝에서부터 S2까지의 길이도 보통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3개, 그 다음 전체 4개 가지고 4개를 알고 있죠. 자, 이 4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닮음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 여기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겠습니다. 자, 요 그림 그냥 그려온 건데 이거 중학교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도형이에요. 만약에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2예요. 그 다음 요 전체 길이를 우리가 이제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 이제 x가 있어요. 이렇게 x가 있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2라고 합시다. 2. 그럼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CU 알고 있고 S1 알고 전체 길이 알고 여기 길이를 안다는 거는 3, 2, 전체가 10, 여기 부분이 2라는 얘기겠죠. 자, 이 상황에서 x 어떻게 구할 거냐? 닮음비를 쓸 겁니다.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은 이 x 대 3이 되겠죠? 단순 기하 닮음비로. 자, 그러면 제가 이 길이를 c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c라고 하면은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c 빼기 2 대 c는 x 대 3이라는 닮음비식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c 빼기 2죠.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여기다 x 대 3을 쓸 건데 x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몰라도 되는데 c는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겠죠. 식이 하나니까 미지수는 하나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미지수는 x가 돼야 되니까 c는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c를 어떻게 구할 거냐? c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비로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두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왜냐면 이게 평행선이니까 억각, 그 다음에 여기 90도 그러면 두 각이 똑같으니까 닮음이고, 그럼 닮음비를 어떻게 하냐?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은 3대 2일 겁니다. 왜냐면 닮음이라면 요 길이와 요 길이 비가 2대 3이니까 얘도 2대 3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그럼 요 전체 길이가 10이었고 여기가 2대 3으로 떨어진다면 얘는 4고 c는 6이 나올 거고요. 그럼 c가 6이니까 4대 6은 x 대 3이다 해서 x는 2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x를 구하면 됩니다. 자, 지금 뭘 한 거냐? 요 상황을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입실론 S2를 구할 거야. 그럼 여기서 x를 구할 건데 x를 구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뭘 구해야 되냐? 요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표기하면은 요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변형률 선도에서도 요 길이는 c라고 표기를 하고요. 요 압축 연단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인데 요 점이 바로 중립축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S2를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중립축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중립축이라는 말이 혹시 어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중립축이 뭐냐? 어떤 물체가 휘는 생각을 해봅시다. 요런 물체가 이렇게 모멘트를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휘겠죠. 자, 휘는 물체의 특징이 뭐냐? 이 윗부분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인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여기가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윗부분이 짧아지고 아랫부분이 길어졌다면 이 중간 어딘가는 길이가 그대로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이가 그대로인 부분이 바로 중립축입니다. 길이가 그대로인 부분이 중립축인데 근데 왜 이 점이 중립축인가요? 그 얘기는 제가 앞에서 변형률 선도를 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변형률이 3이라면은 이 지점에서 3만큼 간 거리를 찍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지점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이 지점은 변형률 선도에서 지금 아무 높이가 없죠. 오른쪽으로도 안 갔고 왼쪽으로도 안 갔으니까 변형률 입실론이 0인 점을 의미합니다. 변형률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변형을 안 했다는 얘기고, 변형을 안 했다는 얘기는 길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중립축의 정의였죠. 그래서 이 교점 있죠? 얘와 얘. 즉 입실론이 0인 이 지점은 중립축이고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이제 우리가 C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립축까지의 거리 C를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닮음을 이용해서 입실론 S2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설명을 위해서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입실론 S2를 구해와서 시그마 S2를 찍으면 된다.
설명이 잠깐 길어져가지고 흐름을 잃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응력을 구하려고 응력 병렬 선도를 쓸 건데, 시그마 S1은 입실론 S1이 그냥 주어져 있으니까 구하시면 되는 거고, 시그마 S2를 구하려고 보니까 입실론 S2를 우리가 모르더라. 그래서 요 중립축을 구하고 닮음을 이용해서 입실론 S2를 구한 다음에 똑같이 응력 병렬 선도에서 찍어가지고 시그마 S2를 구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철근의 응력을 구한 거고, 콘크리트의 응력은 약간 방법이 다릅니다. 얘도 기본적으로는 응력 병렬 선도를 쓰는 게 맞으나, 그렇게 응력 병렬 선도를 쓰게 되면은 콘크리트에선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놨어요.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등가 응력 블록이라는 겁니다. 이 등가 응력도 제가 자세한 설명은 휨 설계를 할 때 이미 해가지고 혹시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여기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등가 응력을 표시를 하는 법은, 일단 이 응력의 크기는 0.85 FCK 에타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응력이 작용을 하는 면적의 경우에는 폭이 B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베타 1C가 되면 됩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철근은 요 부분이 철근이고 요 부분이 철근이죠. 그럼 나머지 부분 있죠. 여기가 전부 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응력 병렬 선도를 원래는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되나,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요런 형태의 응력으로 바꿔주면 된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계산 결과 충력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등가 응력 표시를 해주냐? 일단 0.85 FCK 에타, 이게 하나의 응력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건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등분포된 응력을 이렇게 그려줄 건데, 요 응력 크기 하나가 바로 0.85 FCK 에타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응력이 작용하는 면적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원래 콘크리트는 요 전체의 응력이 작용을 해요. 근데 등가응력으로 바꿔준 애는 0.85 FCK가 요 면적에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충력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되냐? 일단 요 깊이가 A가 됩니다. 그리고 이 A는 베타 1C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립축까지 거리였고, 제가 요 정도까지 이렇게 등분포된 응력을 표시를 했죠. 그러면은 얘를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면만 응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면, 여기만 만약에 응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0.85 FCK 에타라는 응력으로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면적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일단 단면 전체니까 폭은 B가 되는 게 맞습니다. B는 이제 이 보통 단면의 이 폭을 의미를 하고, 요 깊이를 이제 A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A, B에 작용하는 0.85 FCK로 바꿔주면 된다. 이 A는 이 중립축 C 있죠? 얘. 여기다가 베타1이라는 숫자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베타1은 다음 강의에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거고, 지금은 그냥 요런 식으로 등가 응력을 표시를 하면은 되더라. 그러니까 철근은 응력 병렬 선도를 이용하는 게 맞으나 콘크리트는 등가 응력을 표시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도 이제 중요하니까 체크 박스를 그려 놓을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병렬 선도 관련 내용, 여기가 응력이고, 충력은 뭐 사실 딱히 없습니다. 충력은 뭐 이제 굳이 기억을 해야 한다면 얘는 그냥 응력 곱하기 면적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시그마 S1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인장력이죠? 여기 있는 인장력은 시그마 S1 곱하기 AS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S1, 요 이제 첫 번째 철근의 면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표기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철근 콘크리트 설계에선 사실 시그마보다 F라는 기호를 좀 더 선호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료역학 책을 다시 보다가 재료역학에서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익숙해서 여기다가 썼는데,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아마 제가 F를 쓰지 않을까 싶네요. 시그마나 F나 그냥 똑같이 지금 보시면 되고, 얘도 똑같죠. 시그마 S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얘는 압축력이겠죠. S1의 S2죠. S2의 압축력은 시그마 S2 그리고 AS2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등가 응력 블록은 바꿔주면은 뭐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압축력인데 콘크리트의 압축력은 응력이 0.85 FCK였고, 여기다 이제 에타를 곱해주면 되고, 작용하는 면적
은 아마 폭과 깊이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A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이렇게 다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력은 뭐였냐? 그러니까 충력, 여기서 구한 이제 PN이 PC 더하기 PS죠. 그러니까 철근의 충력, 콘크리트의 충력인데 얘네들이 콘크리트와 철근의 충력이니까 이 세 개의 값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PN이 돼요. 이렇게 이제 공칭 축강도 PN을 구해주시면 되고, 약간 이제 좀 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죠.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예제를 풀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었나 복습 잘 해주시고 전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